다학형 숙제하신 두 분 그 뒤에 고쳐보시고 서술형이나 어차피 심화편 숙제로 나갈 거니까 제가 잠깐만 하고 여기 제가 먼저 해결하고 갈게요. 알죠? 예, 여기 프린트 숙제 하셨던 분들 질문 53, 54? 54번이 조금 어렵긴 했던데. 여기서 이렇게 내렸는데요. 보기 드물게 이제 수직이었대요. 제 그림상은 전혀 아닌 것 같지만 여기서 각을 이렇게 이등분을 했다네요. 그렇죠? 이거만 보서도 벌써 우리가 어떻게 풀 수 있어요? 이거? 이런 데가 있는데 각을 이렇게 이등분을 했대.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각이 이렇게 넘어가죠. 여기 있던 동그라미가 억각으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연장선으로 그었든 뭐 어쩌게 됐든 간에 상관없이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는 평행 사변형 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면은 기본적으로 억각 얘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럼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여기는 동그라미를 어디로 옮겨요? 일로 옮길 수 있죠? 옮기면은 또 무슨 효과가 벌어지냐면 1인과 삼각형을 만들 수 있죠? 각이 같으니까요. 그래서 얘가 9라 그랬으니까요. 얘도 9예요. 이 길이가 3이고요. 앵가한 건 이제 대충 풀 수 있을 거긴 한데 여기서부터는요. A, B, E를 물어봤네요. 그렇죠? 자,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해? 우리가 밑변 곱하기 높이로 구하죠. 여기 높이가 얼마야? 여기가 9, 12, 15라잖아.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죠. 3, 4, 5면은 높이가 얼마였어요? 5분의 10이었죠. 외우자 그랬죠. 9, 12, 15로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5분의 36이죠 여기가. 이거는 진짜 그냥 기본적으로 탑재가 돼 있어야 돼요. 하도 많이 쓰다 보니까. 네. 그러면은 밑변이 9고요. 높이가 5분의 36이니까 이제 넓이를 구할 수 있죠. 5분의 숫자는 조금 크긴 하겠다만 18이면 162. 아! 소수로 쓰라. 33점 32.4. 네, 될까요? 그러니까 요거 꼭 좀 애초에 저 92, 15를 쓴 순간 머릿속 한 구석에는 저 5분의 36이다라는 저게 약간 있어야 돼요.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안 쓰면 뭐 다행인 거고. 얘도 아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 한번 싹 풀어봤는데요. 이거 너무 헛헛다. 여기 3등분 점을 찍어가지고 각각 E, F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B에서 충선으로 이렇게 이었답니다. 여기가 이제 M이죠. 이랬을 때 BM의 길이가 10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BQ 길이가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보통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물어보는 길이에 대해서 좀 중점으로 그 평행하게 긋자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도 처음에 문제를 풀 때 그었어요. 그렇게 평행하게 그을 수 있는 약간 상징적인 곳이 어디겠어요? 당연히 F에서 평행하게 BM이랑 평행하게 그을 수도 있고요. E에서도 평행하게 그을 수 있죠. 보통은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거든요. 굳이 둘 다까지 안 해도 되는데 제가 한번 처음에 F에서 그어봤어요. 그래도 단위를 최소한으로 잡는 게 좋으니까 F로 해서 그어봤는데 이게 여기까지밖에 못 구하겠더라고요. QM까지밖에. 여기 PQ를 구할 수는 몰라요. 나는 하여튼 없었어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다 그으면 가능해요. 여기다 평행선도 그어보고요. 여기다가 평행선 그어보면은 그러면 풀 수 있어요. 들어오기 전에 실제로 그렇게 풀어봤는데 약간 이제 귀찮으니까 원래는 그 문제에서 보통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요. 여기서 밑변이랑 이렇게 평행하게 오조선은 그라고 소개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싫어가지고 약간 일관된 풀이법으로 풀자라는 주의였어가지고 물어보는 거랑 평행하게 하자라고 얘기를 하면 처음에 공부하기 편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하다가 보면 이렇게 조금 손이 많이 가는 문제들이 나오면 막히죠. 네. 자, 제가 여기를 1이라고 해볼게요. 1, 1이에요, 그렇죠? 자, MN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성질을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MN 어때요? 여기도 1대 2잖아요. 그럼 평행하게 그었으니까 여기도 1대 2인 거고 그것뿐만 아니라 1대 2여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길이를 제가 1이라고 잡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 위에 MN의 길이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이만큼의 길이를 2라고 잡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 길이가 1이 돼야 되는데 처음에 얘를 1이라고 잡았는데 이 길이도 1이래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처음에는 시작이 그냥 닮음이라고 해야지 라고 해놓고 봤는데 얘네들이 지금 닮음이 아니에요. 닮음 수준이 아니라 그냥 합동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BP 길이가 5고요. 10이라고 그랬으니까 전체가요. 그 다음에 PM 길이도 똑같이 5가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는 뭐 보조선 하나 더 그어봐도 되는데 굳이 보조선 더 안 그어보고 저는 그냥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라고 만약에 하신다면은 방금은 P에 대해서 이렇게 모래시계로 그어봤으니까 두 번째로는 Q에 대해서 모래시계를 이렇게 그어보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도 닮음이니까 이렇게 봐봐야지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여기도 절반이면 어떻게 돼요? 여기도 지들끼리 절반이 되죠. 그래서 2분의 1대 2다 보니까 1대 4예요. 네, 1대 4니까 여기가 1대 비율적으로 봤을 때는 4인 거죠. 이만큼이. 전체 길이 10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만큼의 길이가 실제 길이가 2인 거죠. 방금 PM의 길이가 2라고 5라 그랬는데 저만큼의 길이가 2면은 PQ 길이가 3이라고 나올 수 있죠. 보조선을 하나만 긋겠다라고 하신다면은 MN으로 그어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알려준 대로 PQ를 물어봤으니까 PQ랑 평행하게 그어야지라고 하면은 문제가 좀 보기 드물게 F랑 E랑 둘 다 보조선을 그어야지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니야 이거 이해 안 돼? 두 번째부터.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1대1이다 내지는 중점으로 잘려있다 어떤 개념으로 생각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중점으로 잘랐잖아요. 그래서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됐죠. 내가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평행하게 그었어요. 평행하게 그었으면 굳이 중점이 아니더라도 얘네들끼리도 어떻게 돼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절반으로 잘릴 수밖에 없죠. 아까 이만큼 길이가 1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절반만큼의 길이가 얼마일 거냐라는 얘기예요. 2분의 1이겠죠. 어쨌든 닮음이긴 하니까 2분의 1대 2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1이라고 놓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어쩔 수 없이 쪼개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애초에 넉넉하게 2라고 잡았으면은 그러면 1대 4라고 보였겠죠. 조금 더 쉽게. 네, 그래서 숫자를 조금 키워서 잡으세요. 아닌가 하면. 네, 그러면은 좀 덜 헷갈리니까.
또 45, 48이요. 45, 48 좋아요. 의외로 44번은 또 질문들이 없네. 잘 풀었나 봐. 뭐 엄청 어려운 건 아니긴 한데 그래도 첫 번째 거는 좀 쉬운데 두 번째 거 구하기가 약간 조금 네, 생각을 해야 되죠. 약간. 이거 혹시 저번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90도로 내리고 여기서도 90도로 내리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뭐가 생길 수밖에 없냐면 닮음인 애들이 꼭 4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혹시 기억해요? 기억하고 기억해? 얘기했어. 아 그때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나 기억이 안 나서 혹시 알고 있어요? 아 좋아요. 네. 근데 이 4개가 있는 거는 맞긴 한데요. 그 쓸모 있는 애들은 사실 그렇게 많진 않아요. 여러분들 AEF를 어떤 식으로 갖다가 쓸 거예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닮음인 애들이 총 4개가 있다 그래도 어차피 이제 쓸모가 있는 애들이 약간 정해져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뭐부터 해볼까? 여기가 5, 4, 3. BFD로 시작해볼까요? BFD로 시작하면요.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걸 알 수 있냐면은 여기가 무조건 3대 5라고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무조건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도 3대 5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DC 대 AD가 얘네들도 3대 5라고 알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각이랑 이 각이랑 같은 거죠. 이 각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 있는 x가 이렇게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얘랑 이렇게 크게. 근데 여기가 3대 5면 여기도 3대 5다라고 그랬으니까 AF 길이를 자연스럽게 구할 수 있죠. 물론 AD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거지만 시작은요. 그래서 구해보면요. 여기가 4대 AD는 3대 5다라고 알 수 있으니까 3분의 20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저걸 다 쓸 건 아니고요. AF까지만 쓸 거죠. AF는 3분의 20에서 3만큼 빼면 3분의 11이네요. 그렇죠? 자, 이 삼각형 어때요? 얘 넓이를 물어봤어요. 그걸 넓이를 어떻게 구하나 하지만 놀랍도록 직접 구하는 게 방법이었죠. 왜냐면은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넓이가 6분의 55입니다. 2번이죠. 그 다음에 48번. 그만이요 제발 여러분들. 여기 어떤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여기 직사각형을 이렇게 접어서 올린 이런 모양이 나왔죠. A, B, C, D. 네,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접은 선이 있고요. 여기 새롭게 생긴 점을 E, 얘를 C 프라임. 그 다음에 여기서 수직으로 내린 얘를 F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아예 외웁시다라고 말씀드린 게 삼각형 누구 DF이랑요. 그러니까 방금 45번이랑 어떻게 보면 이제 비슷하죠. 걔가 비슷합니다. 삼각형 DAB랑 닮았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도 90도, 얘도 90도라는 게 사실 이제 얘도 90도, 얘도 90도라는 의미로 이렇게 뒤집어 가는 거랑 얘도 저렇게 뒤집어 가는 거랑 사실 똑같죠.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되게 방법이 많아 보이지만 문제가 의외로 이제 이거 말고는 없어요 방법이. 우리가 DFE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라고는
얘가 5라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다만 이제 이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죠. 6, 8, 10이라고 하니까 D, A, B면은 여기가 8, 여기가 6, 여기가 10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좀 당부라고 할까요? 네, 그냥 제안 드리는 게 그냥 닮은 B까지도 5대 8이라고 외워가는 게 네, 도움이 많이 되겠죠. 지금 우리한테 물어보는 건 EBD의 넓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EBD의 넓이라는 것도 뭐예요? 이 넓이의 2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가 넓이가 얼마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랑 똑같은데 방법이 두 개죠. 진짜로 5대 8이라고 해서 이 길이를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넓이는 그러면 25대 64니까 넓이비를 이용을 해서 푸는 방법도 있고요. 근데 25대 64는 좀 너무 무식한 것 같으니까 5대 8로 직접 구할까요? x대 6이다. 여기가 4, 3이라서요. 여기 EF 길이가 4분의 15죠. 그러면은 밑변 곱하기 높이 원래 나누기 2 해야 되는데 어차피 최종적으로 곱하기 2 해야 되잖아요. 2배의 넓이니까 안 한다고 치고 4분의 75가 답이죠. 또 65번 아 64번 65번 아 65번에 64번 질문? 아 ACD의 넓이가 12다. 이런 이거는 가계 이등분선은 이제 좀 졸업해야 되는데 우리 두 개를 다 썼죠. 내각에 대한 이등분선도 썼고요. 외곽에 대한 이등분선도 썼어요. 그래서 사실 순서가 좀 중요한데요. 그래도 우리가 뭐가 더 익숙하냐면 당연히 내각의 이등분선이 조금 더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똑같아. 이렇게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각을 이렇게 이등분을 했답니다. 그래서 만나는 요 점을 뭐야? 여기 D고 여기가 M이에요. 이렇게 했대요.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 90도예요. 물론 이 문제 푼데 전혀 안 쓸 거긴 한데요. 네, 90도죠. 여기가 5랑 여기가 3이래요. 그러면 뭐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거는요. 그러니까 삼각형의 넓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요. 생각보다 직접 넓이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크죠. 왜냐면은 여기가 1대 2래요. 이 넓이가 6이에요. 이 넓이가 얼마겠어요? 라고 물어볼 때 굳이 밑변이랑 높이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대답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밑변의 비율이 1대 2니까 넓이도 1대 2라서 12다라는 거를 이용을 하겠다라는 뜻이죠. 사실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넓이 밑변이 5대 3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전체를 얼마라고 본 거냐면은 8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공부할 때 약간 좀 색깔을 다르게 구분을 해놓고 하시면 편한데 그러면은 또 뭘 할 수 있냐면 5대 3이 되게 바쁘죠. 요 5대 3은요 얘네들만 하는 게 아니라 외곽을 이등분하고 있으니까 여기도 5대 동그라미라고 쓰면 안 되겠네요. 세모라고 할까요? 여기도 비율적으로 5대 3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만큼의 비율이 얼마여야 되는 거냐면 거꾸로 얘기하면 2여야 되는 거죠. 왜냐면은 전체가 5고 이만큼이 3이면 이만큼이 2다라고 원래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나는 이만큼의 비율로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8이래 노란색이면 굳이 다르게 볼 이유가 없죠. 4배 하면은 아 얘가 8이야? 아 그러면은 여기는 12고 얘는 20이겠네 라고 하면은 자기들끼리 이제 동그라미 비율로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괜히 네 쏘리 네
세모 동그라미를 이렇게 구분지어서 쓸 필요 없이 그냥 비율이 맞아 떨어지는 거죠,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진짜로 이만큼의 길이를 3이라고 잡았으면은 얘가 5가 되는 거고 얘까지도 연결이 돼서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20이 된다라고 서로 다른 색깔까지 비율을 이렇게 맞춰 돌 수 있는 거죠. 근데 진짜로 ACD의 넓이가 12래요. 밑변이 10이었는데 넓이가 12였다 그랬으면은 3이면 여기도 3이고 5면은 여기도 넓이가 5여야 되는 거죠. 뭘 물어봐도 대답을 할 수 있죠, 이제는 우리가. 또요. 68번? 오, 그래요? 66번이나 뭐 67번 이런 건 안 물어봤어요. 좋네요. 그래도 66번은 한번 할게요. 어떻게 풀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여러분들 뭐 저한테 배웠으니까 이제 자기만의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풀었습니다. 좋네요. 네. 일단은 여기 BD를 긋고요. 여기서도 AC를 그었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 그림만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평행하게 내렸다는데 좀만 이따 생각해 볼까요, 우리? 여기 굉장히 좋은 힌트가 있네요. D2 대 EB가 1대 3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BEF의 넓이를 얘기했다 보니까 당장은 3대 1을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어떻게 할까를 고민을 했다가요. 생각해보니까 그게 훨씬 더 낫네. 네. 일단은 비율을 옮겼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좀 불필요한 행동이었네요. 그래서 여기를 1대 3이라고 새롭게 옮겨다가 놓고 그 다음에 평행선이라고 하는 의미를 살펴봤는데 별로. 여기가 F야. 진짜 안 도와주네. 이렇게 해가지고 풀었거든요. 평행사변형으로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넓이는 조금 여유롭게 주는 게 좋으니까요. 일부러 이 넓이를 9라고 잡았어요. 여기가 1대 3이니까 여기도 1대 3일 거잖아요. 그 넓이가 이제 3이다 라고 알았죠? 왜냐면 여기가 3대 1이니까요. 그래서 이 넓이를 12라고 처음에 잡아놓은 다음에 여기 노란색이 1대 3이니까요. 얘랑 1대 3 관계여서 여기가 4죠. 다시 1대 3이니까 여기가 10이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은 이 넓이가 이제 36이라고 나오거든요. 1대 3 하니까. 근데 이제 여기 평행사변형의 절반으로서 얘가 9니까 여기 반대쪽에 평행사변형 절반도 똑같이 넓이가 9가 돼야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만큼이 이제 27만큼의 비율이 될 수밖에 없다. 정수의 비율로 할 거면 라고 했더니 진짜로 딱 여기가 27이길래 네, 이만큼이 4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평행선이니까 그냥 내리면은 그냥 3대 1이라고 해서 바로 가면 됐는데 굳이 그쵸? 네, 잘못 풀었네요 제가. 저걸 좀 기억을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68번은요. 소공식일 때 예요. 혹시 저번에 한번 닮음하면서 설명드리긴 했는데 자, 여기가 예를 들어서 5대 1이에요. 그냥 5대 1이 아니라 그냥 5랑 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은 건 얘랑 얘가 몇 대 몇일까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비율적으로 봤을 때
얘랑 얘는 몇 대 몇이에요? 제곱으로 내려오는 25대 1입니다. 비율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제곱 대 제곱이에요. 그냥 소공식에 거의 좀 심화하진 않는데 응용이라고 할게요. 응용이죠. 네. 이렇게 해서 올 수 있거든요. 68분에서 이거를 좀 쓰면 편하게 풀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 써먹을 거냐면요. 여기 어떤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AF 대 FD를 2대 1로 여기도 2대 1로 B 2대 C 2대 1로 이렇게 쪼갰대요. BOC 각도요. 각도 BOC요. BOC가 90도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깔고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네, 왜냐면은 뭐 누가 봐도 사실 뭐 할 수 있는 얘기가 많죠. 정사각형이다 보니까 여기가 진짜로 1대 2라면요. 여기도 1대 2라면요. 같은 1일 거 아니에요. 정사각형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고 그러면은 전체를 3이라고 봤다는 거니까 전체를 3이라고 본 거기 때문에 1, 3, 1, 3, 90도, 90도니까 지금 저기 그려져 있는 BCE랑 그다음에 CDF랑 합동이에요. 얘네들이 합동인 거는 처음에 깔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합동인 애들끼리 만나면은 여기가 어쩔 수 없이 이제 90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제 네. 그냥 이 문제 풀이에 그냥 거의 기본으로 그냥 깔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사실. 이게 90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합동이니까 여기를 동그라미, 그럼 여기도 동그라미죠. 돌아가니까요. 그다음에 여기가 x면은 여기도 x죠. 합동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요. 여기 동그라미 여기 이렇게 밑으로 볼까? 여기 동그라미 x 더하면 90도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나머지 하나 직각이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 작은 거 안에서 보면 어때요? 이렇게 작은 거 안에서 보면 지들끼리 또 동그라미 x가 이렇게 생겨버리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거는 그냥 어쩔 수 없어요. 그냥 90도가 저희가 무조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래놓고 나면 쉬운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가 3대 1이면은 여기가 비율적으로 몇 대 몇이에요? 9대 1이에요. 소공식의 약간 그 응용입니다. 화장실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왜 그런가, 왜 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네, 말씀을 드리면 이거 했었죠? 공식 원래 있잖아요. C제곱은 뭐예요? 저 AX 고맙습니다. B제곱도 AY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주인공을 C제곱, B제곱으로 보는 게 아니라 X를 A분의 C제곱으로 그다음에 Y를 A분의 B제곱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우리는 그거잖아요. X 대 Y가 과연 몇 대 몇일까에 대한 질문인데 X 대 Y는 뭐예요? A 날리고 나면은 C제곱 대 B제곱이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소공식하고 여러분들이 내신 좀 보실 거면은 알고 있으면은 굉장히 편합니다. 사실 그게 아니더라도 뭐 나올 때마다 유도해서 하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루트까지도 배웠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이면은 전체를 루트 10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다라고 해서 풀면 사실 돼요, 사실은. 네, 되긴 하지만 이제 귀찮으니까, 그렇죠? 네, 왠지 69번일 것만 같은 질문인가요? 네,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어떻게 풀었는지들을 몰라가지고 또 저분 같은 경우에 보니까 안쪽으로 풀던데 도형을 그랬으면은 조금 힘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여기 웬 평행사변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있어요.
그래서 A1랑 ED를 1대2가 되게끔 잘랐대요. 여기는 1대2예요. 그 다음에 CF랑 FD를 1대3이 되게끔 잘랐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서 멈췄지만 사실 멈출 이유가 없거든요. 그냥 더 가도 사실 상관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G라고 할까요? 아 G도 있어. 너무 운이 없는. 네, G라고 하겠습니다. 여기가 F죠. 그리고 이렇게는 또 1대 3이 되는 모양입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바깥으로 나간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어쨌든 닮음으로써 문제를 좀 풀어야 되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이렇게 닮음으로 잠깐만 보는 게 유리하겠죠, 그렇죠? 얘도 닮음을 두 번 쓸 수 있다고 하니까 순서가 조금 중요할 것 같은데. 자, 여기가 1대 3이었대요. 얘네들끼리가요. 그럼 당연히 밑변도 1대 3이어야겠죠. 이 동그라미랑 이 동그라미랑 같이 보는 건 좀 말이 안 맞네요. 여기를 1대 3이라고 봤어요. 그럼 당연히 밑변도 1대 3이어야 되는데 기가 막히게도 AD가 지금 전체가 3인 거잖아요. 저렇게 보면요. A만큼은 이제 1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얘네들을 3이라 그랬으니까 표현사 변형이니까 그대로 갖다가 이렇게 내릴 수 있죠. 4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닮음을 볼 거냐면 G죠. 기준이. F를 기준으로 한 바퀴 돌렸고 G를 기준으로 모래시계를 한 바퀴 돌릴 겁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돌리면은 이제는 밑변이 1대 4다라고 알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거의 끝났어요. 밑변이 1대 4다라고 그랬으면은 G2 대 BG가 지들끼리 1대 4거든요. 이렇게. 그럼 여기를 1대 4라고 잡았으면은 저는 AEG 넓이를 1이라고 잡을게요.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럼 자동으로 삼각형 ABG도 넓이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4가 돼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바깥에 나가 있는 애까지 챙겨주기는 너무 힘들거든요. 우리가 뭐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데 귀찮잖아요. 그래서 약간 편법을 쓰는 거예요. 평행사 변형은 뭐가 있어요? 자, 여기 밑변이 1만큼일 때요. 넓이가 5래요. 그러면 밑변이 2만큼일 때는 넓이가 얼마여야 되는 거냐면 10이어야겠죠. 근데 얘가 뭐냐면은 평행사 변형의 절반이죠. 평행사 변형 전체 넓이를 30이라고 봤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평행사 변형 넓이는 60인 거죠. 그러면은 네, EG 여기 넓이가 얼마겠어요? 2겠죠. 1이라고 잡았을 때 생겨난 일입니다. 그래서 저 1이라는 넓이는 2가 되어야 하는 거죠. 약간 유연한 생각이 필요합니다. 답이 안 나와요? 50파이 아니야 누가? 50파이 3, 4, 5잖아요 이거. 네. 맞아요. 어떻게 잘라? 왜 반이 아니죠? 반을 자르려면은 두 번을 감아서 올라가야 반을 자르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한 번 감았다가 가요. 이렇게 한 번 또 감았다가 가요. 그러려면은 어떻게 돼요? 반으로 잘라서 얘가 최소가 되게끔 만들면은 얘도 같이 최소가 되는 거니까. 그럴 때 반으로 자르는 거고 한 번 감은 것까지 반으로 잘랐다가는 이제 우리는 지옥을 맛보겠죠. 문제를 풀. 또 질문. 경우의 수가 조금 어려웠을 것 같은데. 아유 다들 죽을라 그러네.
네, 질문이요. 없어? 다 맞았어? 86번. 뒤에 거 다 맞았다고? 그럴 수가 없는, 그럴 수는 있지 사실. 80, 네, 86번이 좀 제일 헬이긴 한데. 지울까요, 우리? 이거 싹 다. 지워도 돼요? 서현님 질문 없어? 괜찮아? 도형은 끝났어요? 어우, 잘하네. 좋아요. (86번이랍니다) 얘는 노가다 문제가 맞아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마 네 제일 손이 많이 갔을 문제인데 저 어떤 두 사람이 있답니다. 소문자라고 할까요? AB라고 할게요. 이런 두 사람이 있는데요. 얘도 주사위를 2번을 던지고 얘도 자기 나름대로 주사위를 던져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가지고 온 주사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1사가 나오고 얘가 1사가 나오는 거는 다른 1사인 거예요. 다르게 주사위를 던진 결과니까요. 네, 상관없고 그냥 나만 신경 쓰면 되는데 이거를 같은 위치에 있었으면 좋겠대요. 어쩌고저쩌고 룰이 있는데 같은 위치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뭐 그것도 좋은데 그냥 무식하게 쭉 나열을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A가 주사위를 2번을 던졌을 때 최종적으로 A에 도착할 확률 경우의 수를 구해봅시다라고 해볼게요. 이건 이거밖에 답이 없어요. 네. 그럼 A에 도착할 거면요, 얘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X랑 Y라고 할게요. X 플러스 Y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냐면 4일 수도 있지만 8일 수도 있지만 12여도 상관없죠. 몇 바퀴 돌고 와서 4로 도착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 됩니다. 이거는 3개고요. 이거는 5개고 이거는 1개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A에 도착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9개인 건데 B는 어때요? A에 도착할 경우의 수가 둘의 차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X에서 Y를 뺐을 때 첫 번째 주사위에서 두 번째 주사위를 뺐을 때 나오는 결과가 0이던지 아니면은 4던지 아니면은 마이너스 4던지 뭐 이런 케이스라면은 이제 A에 도착을 하겠죠. 될까요? 그러니까 차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둘 중에 큰 거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절대값 x 마이너스 y가 4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안 보일까봐 그냥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은 둘이 뺐을 때가 0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개수가 몇 개요? 6개죠. 1, 1, 2, 2, 3, 3, 4, 4, 5, 6, 6이니까. 그 다음에 4가 나올 거면은 5, 1, 6, 2 4개밖에, 2개밖에 없죠.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반대로 가면 되는 거니까 똑같이 2개겠죠. 얘는 몇 개냐면 10개예요. 그래서 만약에 주사위를 둘 다 던졌을 때 나는 A에 도착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할 거면은 얘도 9개가 나와줘야 되고 얘도 10개의 경우의 수가 나와줘야 되니까 지금 둘 중에 한 명만 가자가 아니잖아요. 둘 다 가자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곱해야죠. 이것만 해도 벌써 경우의 수가 90개입니다. 이거를 A, B, C, D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따져본 다음에 다 더하셔야 돼요. 이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 네. 약간 맡겼을 텐데 그냥 기왕에 제가 낸 거니까 그냥 해볼까요? 여기 A에서 만날 경우의 수가 90개고요. B에 가서 만날 거면요, x 플러스 y가 얼마야 되냐면은 1이어도 되고요, 5여도 되고 9여도 되는 거죠. 4씩 더해져서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더했을 때 1이 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 5랑 9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x 플러스 y가 5이려면요, 경우의 수가 4개죠. 얘는 4개죠. 이게 빨리빨리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되게 알고 보면 심플하거든요. 왜냐면은 5가 되는 경우의 수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1사잖아요. 제일 먼저 올 수 있는 게. 그 다음에 쭉쭉쭉 가면 마지막에 뭘로 끝날 거냐면 4일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x는 1, 2, 3, 4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개인 거예요.
이거를 뭐 제가 엄청난 천재여가지고 뭐 한다든지 다 외우고 산다든지 아니에요. 그냥 제일 처음에 나올 수 있는 게 1, 4고 제일 마지막에 나올 수 있는 게 4, 1인데 갑자기 중간에서 2, 3이 안 되거나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1부터 4까지니까 1, 2, 3, 4에서 4개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3, 6부터 가능하잖아요. 3, 6에서 6, 3이면 3, 4, 5, 6 하니까 4개죠. 그러니까 3, 6이 있으면은 맨 마지막에 6, 3으로 끝날 텐데 3, 6도 되고 6, 3도 되는데 4, 5가 안 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되겠죠. 네,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을 생각하면 여기 x만 생각을 해보면 아 x가 되는 게 3, 4, 5, 6인데 y도 따라가는 거잖아. 어차피 더했을 때 9가 되는 거예요. 아 y는 뭐 6, 5, 4, 3 이렇게 생각 안 해도 된다고. 그냥 하나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손가락을 더했을 때 9를 만들고 싶으면 양쪽 손가락을 더했을 때요. 내가 여기서 5, 4, 3, 1이니까 이쪽도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가면 되는 거잖아. 1, 2, 3, 4, 5면은 4개, 5개겠죠. 총 되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인 거지. 오히려 마지막에 말하는 게 더 어려웠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서 여기는 이제 8개고요. 여기는 뺐을 때가 얼마여야 되는 거냐면 1이던지 아니면 마이너스 1이던지. 근데 이거 그냥 저거로 할게요. 어차피 2배 되는 거 알잖아요. 뭐 다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순서만 바꿔서 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같다라고 취급하고요. 저는 앞으로. 그 다음에 5여도 되죠? 뺐을 때 5인 상황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뺐을 때 1이 된다라는 거는 어디서부터 가능한 거예요? 이 1부터 가능한 거죠. 이 1부터 쭉쭉쭉 가서 6, 5까지 되는 거니까 2, 3, 4, 5, 6 5개예요. 물론 뒤집어도 말이 되기 때문에 10개라고 빠르게 얘기할 수 있죠.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5는 뭐예요? 6, 1이랑 1, 6 2개밖에 없죠. 2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12개거든요. 그래서 얘가 제일 많겠네요. 뒤에 도착할 확률이. 얘는 96개죠. 이렇게 8, 20, 96. 그다음에 세 번째로요. 만약에 C에 가서 도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x 플러스 y가 뭐가 되는? 2가 되는 2는 되죠 이제 6이 되는 10이 되는 2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1, 1 말고 없으니까요. 한 개죠. 얘는 어디서부터? 1호부터 5일까지니까 5개겠죠. 얘는 4, 6부터 6, 4니까 3개겠지.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우리가. 네. 그래서 9개고요. 그 다음에 뺐을 때 그럼 차가 2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럼 x-y가 2이려면 6은 안 되죠? 뺐을 때 6이 될 수 없잖아. 제일 끝과 끝으로 당겨봤자 1, 6인데 그쵸? 이제부터는 좀 수월해지겠죠 우리가. 뺐을 때 이걸려면 어디서부터 가면 돼요? 3일부터 6, 4까지 가면 되는 거니까 3, 4, 5, 6으로 4개인데 뒤집어도 되니까 8개겠죠? 그래서 여러분 계산력도 중요해요. 당연한 얘기지만 네, 이거는 72개죠. 라스트 4번. 만약에 D에 가서 도착하려면요 x 플러스 y가 3이던지 아니면 7이던지 아니면 11이던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3은 2개죠. 1, 3, 1, 2, 2, 1로 얘는 6개예요. 얘도 2개입니다. 몇몇 개는 좀 외워두시는 게 좋은 게요. 네, 일단 문제 끝내고 얘기할게요. x 빼기 y가 그 다음에 3이면 되죠. 뒤에 도착하려면요. 3이려면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4, 1부터 6, 3까지니까 3개인데 뒤집어도 되는 거니까 6개죠. 이렇게. 그래서 60개입니다. 이거 다 더하시면 돼요. 90, 96, 72, 60 다 더하면은 4번 나와요. 318이라고. 이게 더했을 때 얼마가 되는 겁니까? 라고 하는 게 하도 자주 나오다 보니까요. 여기까지잖아요. 그쵸? 이게 여러분들이 한 번도 안 해보셨겠지만요. 얘가 6개거든요. 주사위 2개 더했을 때 7이 될 수 있는 게 제일 많이 나와요. 16부터 6일까지니까요. 얘네들 이제 숫자 하나씩 빠지잖아요. 5개씩이에요. 얘도 5개고요. 얘도 5개입니다. 그 다음에 5거나 2칸 가서 5거나 아니면 2칸 가서 9가 되는 경우의 수도 4개, 4개예요. 경우의 수가. 그래서 쭉쭉쭉 빠져서 결국에는 한 개밖에 안 남게 됩니다. 가운데로부터 이렇게 줄어들게 돼요. 가다 보면. 네. 그래서 7은 아까
일부러 그래서 좀 빨리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좀 네. 더했을 때 7이 되는 건 네, 6개다. 아무튼 문제 하나를 푸는데 칠판 한 통을 다 쓰다니 이런 정신 나간 문제를 봤나. 네. 또 87번. 보시면요. 여기 OX로 돼 있답니다. 근데 적어도 두 문제는 맞췄으면 좋겠대요. 이제 조금 골치가 아파지죠. 원래는 적어도 한 문제였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갑자기 적어도 두 문제는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케이스를 따져봐야죠. 우리는 OX 문제를 하면요. 아예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빵개 맞을 수도 있죠. 한 문제 맞을 수도 있고 두 문제 맞을 수도 있고 세 문제 맞을 수도 있고 네 문제 맞을 수도 있는데 내가 원하는 거 뭐냐면은 적어도 두 문제는 맞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전체 경우에 중에서 얘를 다 구하겠냐는 거죠.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방향을 잡고 들어갈 때 그냥 이쪽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처음에 할 수 있겠죠. 아예 한 개도 안 맞던지 아니면은 한 개만 맞던지 네 문제 중에서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이거는 확률이 얼마냐면 16분의 1이에요. 진짜 16개 확률 중에서 다 틀려야지만 나오는 딱 하나의 경우일 수 있다. 얘는 어때요? 한 개 맞았으면 좋겠다는 거는 늘 했던 것들이죠. 저 하나를 틀리면 된다는데 언제 틀릴지 모르잖아요. 하나만 틀리면도 되는 거라면은 뭐 둘 중에 넷 중에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16분의 4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16분의 5인 거니까요. 얘네들 하나하나가 각각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 더하면 16분의 11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워지면 이런 식으로 내기도 하죠. 적어도 세 문제를 맞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게 되면 이제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적어도 문제지만 그냥 푸는 게 낫죠. 네. 가끔 있어요. 적어도지만 그냥 푸는 게 훨씬 더 나은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따져봐야 됩니다. 또 질문 89번이 조금 어려웠겠죠? 88번? 아 그랬어? 여러분들 이게 그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내지가 못해서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네, 그것도 뭐 쉬운 건 아니긴 하지만 1번부터 5번까지가 있대요. 각각의 선수를 A, B, C, D, E라고 할게요. 자기 전용 좌석이 있어요. 여기 앉으세요라고 각각의 자리를 1, 2, 3, 4, 5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지 자리 가서 앉으면 되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경기를 다 뛰고 왔으면 이제 힘들어 죽겠잖아요. 그렇죠? 그냥 아무데나 털썩하고 앉는 거죠. 그랬을 때 3명만 자기 번호에 가서 앉고요. 나머지 2명은 자기 자리에 가서 안 앉겠다라는 게 포인트인 거죠. 말을 얼마나 복잡하게 하든 간에 상황을 조금 그 단순한 생각을 해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5명 중에 3명이 자기 자리를 가서 앉아야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2명은 어때요? 자기 자리를 안 앉겠다라고 그냥 생각을 그렇게 해버려도 상관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어떤 아이디어를 갖다가 쓸 거냐면요. 일단 정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냥 정하는 거예요. 그냥 앞에 이런 상황이 있었다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문제를 가장 편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자기 자리 가서 앉을 3명 구함이라고 하는 거죠. 5명 중에서 자기 자리에 제대로 가서 앉을 3명 구합니다. 라고 하면은 나는 5명 중에서 3명을 뽑는 거죠. 그렇죠? 자리가 3개가 이렇게 마련이 돼 있는 겁니다. 하나, 둘, 셋으로요. 자, 그러면은 늘 했던 것처럼 5, 4, 3으로 가겠지만 어때요? 이게 반장 부반장을 뽑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그 자기 같은 사람들을 뽑는 느낌인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6분의 1만큼 다시 곱해줘야죠. 그러니까 뭐 막말로 여러분들이 A, B, C가 자기 자리 가서 제대로 앉았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랑 CBA 순서로 이렇게 가서 CBA가 자기 순서대로 가서 앉았네랑 다르게 볼 거냐는 거죠. 같은 상황이잖아요.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먼저 앉았냐 아니냐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나눠야 돼요.
10개 가능한 조합이 생기죠. A, B, C, A, B, D, A, B, E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10개 가능한 조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C, D라고 할게요. 그러면 C랑 T랑 E가 자기 자리에 가서 제대로 앉았어. 그럼 나머지 남은 A, B는 어떤 미션이 있어요? 자기 자리에 절대로 가서 앉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정해지면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네들은 정해지는 거예요. 자동으로 반대로 가서 앉아야지라고 하는 거니까 그냥 경우의 수가 몇 개예요? 그냥 10개죠. 왜냐면은 자기 자리에 가서 제대로 앉을 3명을 뽑기만 하면은 나머지 2명의 운명은 정해져 있어요. 그냥 반대로 앉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네. 이게 이제 문제가 만약에 2명이 자기 자리에 가서 앉고 나머지 3명이 자기 자리에 가서 안 앉겠다라고 했으면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웠을 거예요. 이쪽으로 조금 더 잘 나오기도 하거든요. 이쪽으로도. 네. 이게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게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2명만 자기 자리에 가서 앉고 나머지 3명이 자기 자리에 가서 앉지 말아야지라고 한다면은 A, B, C가 자기 자리에 가서 안 앉는 경우의 수가 또 조금 생길 거 아니에요. 무조건은 아니잖아요. 이게 몇 개씩 있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해봤자 2개밖에 없어요. 20개긴 한데 왜 곱하기 6분의 1 했냐? 그러니까 A, B, C, A, B, C, A, C, B 그다음에 B, A, C, B, C, A 받는 순서대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C, A, B, C, B, A 구분할 수 있어요? 결과만 보고서는. 그러니까 우리 그 스포츠 중계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자기 자리에 앉아 있겠지만 이렇게 다 같이 서 있다가 야 다 같이 착석하고 이렇게 앉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먼저 온 순서대로 알았지만 TV를 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때요? 몰라요, 누가 먼저 앉았는지. 알 필요도 없는 문제고. 그러니까 자기 자리에 제대로 앉았다라는 것만을 본다고 친다면은 그냥 이 6개 상황은 다 같은 상황으로 보자는 거죠 앞으로. 그래서 3명일 때는 6으로 나누고 4명일 때는 24로 나눠요. 왜냐면 A, B, C, D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24개니까. 됐죠? 아마 진짜 많이 나와봤자 4개까지밖에 안 나올 거예요. 5명이면 뭐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5, 4, 3, 1이니까 120개로 나누면 됩니다. 또 89, 이거 다 해야겠네. 곧 있으면 종칠 것 같으니까 우리 쉬었다 할까요? 문제만 써놔요. 친절하면 또 300개라고 말까지 해줘. 아유, 쉬합시다 저희.
네, 뿅.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어떤 아이디어를 써서 풀어볼까? 뭐 물론 네 무식하게 푸는 게 답일까요? 민서 어떻게 풀었어요? 다 구했어 그냥?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하나하나. 왜 굳이 전체 개수가 300개라는 얘기를 왜 했을까요? 3을 하나라도 포함을 시키고 있는 애라고 얘기를 했는데 3을 포함을 하나도 안 하고 있는 애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하나하나 다 구해도 돼요. 물론 굉장히 짜증나고 복잡한 과정이긴 한데 뭐 나오기는 할 거예요, 당연히. 근데 이제 저는 전체 300개 중에는요 반으로 둘로 쪼개지겠죠. 여기는 3이 있는 애들이 있고 한 개라도 있는 애들이 있고 3이 아예 없는 애들이 있을 겁니다. 얘를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좀 힘들다고 하면은 힘들다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네 방금 저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3이 하나 있는 애들을 생각을 해야 되고 3이 두 개 있는 애들도 생각을 해야 되고 3이 세 개 있는 애야 뭐 330 하나밖에 없다 치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가야 되니까 굉장히 짜증나는데 3이 없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3이 없는 애들을 한번 찾아볼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요 세는 게 아니라 이 자릿수에다가 내가 어떤 숫자들을 채워넣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으로 바뀌죠.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몇 개예요? 라고 질문을 하면 약간 머리가 아파오죠.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몇 개야? 이제 어? 네 개야? 3 쓰지 말래잖아. 3이 없는 애를 쓸 건데 앞에 3이 들어가면 이미 꽝이잖아요. 3개야? 400밖에 없잖아요. 근데 경우수로 늘 거예요. 400은 맨 마지막에 그냥 하나 추가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 개밖에 없어요. 자 여기서 벌어지는 일들이 몇 개가 있을까요? 이거 뭐 199 이런 숫자 돼야 안 돼. 전혀 상관없죠. 그러니까 3만 안 쓰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렇죠? 그래서 9 곱하기 9예요. 그래서 개수가 몇 개냐면요 162개거든요.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방금 400의 이슈가 있었죠. 그러니까 400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400 하나를 더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101부터 400까지라 그랬으니까 여기 162개 안에 100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100이 빠졌죠? 그 대신에 400이 들어왔으니까 어때요? 그대로 162개입니다. 그러면은 전체 300개 중에서 162개는 3을 단 하나도 안 썼으니까 나머지 138개에 대해서는 어때요? 3을 적어도 하나는 썼겠죠? 라고 제가 적어도라고 얘기했잖아요. 3을 하나라도 포함을 했다라는 얘기는 적어도라는 문제랑 같습니다. 그래서 반대되는 경우를 구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전체 300개 중에서 몇 개만이 138개만이 이거 6의 배수거든요. 2의 배수면서 동시에 3의 배수다 보니까 그래서 50분의 23이에요. 어이가 없죠, 굉장히. 네, 그러면서 배우는 거죠. 네. 저도 까딱했다가는 구할 뻔했어요. 90번 아주 네, 남자로서 또 응원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들 그렇죠? A, B, C 세 사람이 바둑을 두는데 A가 B를 이길 확률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꼭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닌데요. 저는 네 이렇게 하엘이 꼬부기 이상시 이렇게 그려놓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틀딱인가요? 네, 그래서 A가 이길 확률이 4분의 3이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동으로 B가 A를 이길 확률이 4분의 1이 되겠죠? B가 C를 이길 확률, C가 B를 이길 확률. 좀 정리를 해놓죠. 이렇게 보는 게 사실 저는 제일 편했어요. 이게. 그 다음에 C가 A를 이길 확률이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요.
곱하기 2분의 1씩인 거죠. 그래서 세 사람이 승부를 하다 보니까 세 명이서 이제 게임을 할 수는 없고 한 명은 이제 부전승으로 올려보내기로 했어요. 자, 그럼 그 상황 자체가 이미 확률이잖아요. 왜냐면은 누구를 부전승으로 올려야지라는 생각을 안 하고 그 부전승으로 올리는 것조차 확률이다 보니까 A가 부전승으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B가 올라갈 수도 있고 C가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랜덤이에요. 별 말이 없으면은 그냥 네, 각각 동일한 확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부전승으로 올라가는 것조차 이미 확률이에요. 여기서부터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은 B가 부전승으로 올라와서 이쪽이 조금 더 쉽거든요. A 얘기는 좀만 이따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남은 A랑 C랑 경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지금 A가 우승할 확률을 원하고 있으니까 A가 여기서부터 지면은 답이 없죠, 그렇죠? 이겨야 돼요. 2분의 1의 확률을 뚫고 이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부전승으로 올라온 A랑 B랑 이겼을 때 A가 또 이겨야 되는 거죠. 4분의 3으로. 그러니까 3분의 1로 올라와서 2분의 1로 A가 이기고 다시 4분의 3으로 A가 이기는 이러거나 아니면은 C가 이렇게 올라갔으면은 A가 B를 먼저 이겨야겠죠. 4분의 3의 확률로요. 그 다음에 A가 C를 이겨야겠죠. 이게 이제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여러분들 해보면 알겠지만 어떻게 돼요? 같은 확률이니까 곱하기 2라고 하면 되죠. 굳이 안 더하고요. 많이 해봤으니까. 어우 좋아요. 자 이제 이쪽이 문제예요. 이쪽이 왜 문제냐면요. A가 부전승으로 올라갔으면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B랑 C랑 붙었을 때 B가 이겼을 수도 있고요. C가 이기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얘네들도 각각 확률이죠. 100%는 아니니까요. 이 확률이 4분의 1이고요. 이 확률이 4분의 3입니다. 자 여기까지 와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서 B가 이기고 올라왔으면은 A가 B를 이겨야 되고요. 아니면은 A가 C를 이겨야 되는 거죠. A가 B를 이길 확률이 4분의 3이고요. A가 C를 이길 확률이 2분의 1이니까요. 자,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확률을 다 더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계산 한번 쉬운 것부터 해볼까요? 여기 너무 머리가 아파오니까 저쪽은 여기가 8분의 1이니까 여기가 8분의 2니까 4분의 1이에요. 얘네 두 개 더하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약간 이렇게 해보세요. 이거를 다 이렇게 곱한 다음에 더하지 말고요. 얘네들이 벌어지는 확률은 어디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냐면 3분의 1 안에서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 구한 다음에 얘네들끼리 더한 다음에 3분의 1을 곱한다는 생각을 해도 자연스럽죠? 될까요? 그러니까 3분의 1이라는 게 보장이 돼 있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그건 어때요? 3분의 1이 보장이 된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철우가 학원에 올 확률이 2분의 1이에요 라고 할게요. 네, 그냥 네. 그래서 이제 학원에 와서 뭘 얻어갈 수 있는 각각이 네, 있어요. 수학에서 어느 정도를 얻어갈 수 있겠다가 5분의 3이고요. 과학에서도 뭐 뭘 얻어갈 수 있겠다 확률이 4분의 3인데 얘네들이 그 뭐예요? 이 2분의 1이라는 그 다음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잘 헷갈리면요 그냥 무식하게 계산해도 돼요. 상관은 없는 거. 계산할까 우리? 귀찮으니까. 이 확률이 16분의 1이죠. 3분의 1부터 이렇게 쫙 곱하면요. 그 다음에 여기도 8분의 1이죠. 그래서 이거 싹 다 더하면 얼마냐면요. A가 이길 확률이 16분의 7입니다. 무려 거의 절반에 가까이 나오죠. 그러니까 얘 그냥 따로 있어요. 약간 그냥 3분의 1, 4분의 3 곱해가지고 16분의 1이라고. 이 케이스 따로, 밑에 케이스 따로 8분의 1. 얘네들은 따로따로 해서 더했죠. 여기 8분의 1인데 여기도 8분의 1일 거 아니야. 재밌지 않나요? 아니야, 재미없어. 나만 재밌어.
네. 확률도 진짜 이빨 꽉 깨물고 내려고 하면은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장난 아니에요. 그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윗개념을 갖다 쓸 거예요. 사실 2학년 2학기에 그 개념 안에서 풀기는 하지만 수준을 좀 벗어나긴 했어요. 약간 어려운 문제긴 하거든요. 한 1품이나 뭐 그 정도 가야 약간 볼 수 있는 문제들이 건데 네. 하면서 제가 여기까지는 대비를 하고 가야 나중에 수화할 때 편하거든요. 거기까지 생각하고 한 거니까 네. 할만하잖아요. 그래도 듣고 나면 복습 한 번씩 해주시고 그 다음에 미리 드릴게요. 숙제예요. 비슷한 네. 할만하죠? 프린트? 네. 사각형 질문. 나연이랑 신이 질문. 다시 7번. 여기 A, B, C, D가 있습니다. 그 A, B, C, D에 대해서 이렇게 쭉 연장선으로 그었답니다. 그랬을 때 DC 길이랑 똑같은 길이가 되게끔 해서 여기 F를 B랑 이렇게 이었답니다. 그 다음에 여기 E를 또 A랑 이렇게 이었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만나는 얘네들끼리 이렇게 이었답니다. 여기가 F고요. 여기가 G래요. 이 각이 50도 라고 했으면은 억각으로 여기 일단 50도라고 먼저 하놓고 시작할까요? 우리? 네, 되겠죠? 오케이. 그리고 문제를 읽어보면요. AD 길이가 AB의 2배다 라고 그랬으면은 여기가 같은 길이들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건 평행사 변형이었는데 뭐예요? 이웃하는 변끼리 길이가 같아져 버렸으면 평행사 변형 수준이 아니죠. 이거 말은 뭐예요? 말은 뭐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각을 2등분하죠. 이렇게요. 여기도 50도일 거고요. 당연히 이등변 사각형 같은 개념으로. 여기 애들도 각도를 다 알 수 있어요. 얼마일 거냐면은 여기는 이제 90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40도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40도로 이렇게 오겠죠. 마른 물한 이용해서 뭐야? 네? 네. 그러니까 1번이죠. 마른 모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51번이 또 좀 잘 나오죠. 신이 질문 없어요? 오, 할만했나 봐요. 네. 경우의 수 그때 심화편도 같이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심화편은 질문 없어요. 채점을 안 했구나 생각해보니까 심화편을. 그쵸? 프린트 할 생각이 신나가지고.
심화편 측정을 안 했네. 미안합니다. 심화편 볼게요. (1번부터) 6 10경기 7경기 47경기 3번에 42 4번에 A가 15,000원 B가 5,000원 5번에 36분의 7 6번에 3 7번에 3 8번에 1 그 다음에 9번부터 1 5 6가지 2 10번에 5, 그러니까 11번에 6, 12번에 2, 13번에 뭐야 이게 1,1, 1,1, 1,3, 1,4, 2,4, 2,2, 3,3, 4,4, 2분의 1 14번에 4, 15번에 5, 16번에 5 그 다음에 17번부터 5, 1, 1, 5 5, 1, 1, 5 였고요. 네, 경호씨도 발전소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심화편 10번 삼각형을 이룰 확률이라고 그랬습니다. 주사위 어두쪽인데요. 하나는 정해져 있는 직선이에요. EX-Y 플러스 1이 0이고요. 나머지 하나도 직선이 정해져 있어요. 3X-4Y-2는 0이니까요. 이렇게 정해져 있는 직선이랑 불확실한 직선이 하나가 있습니다. AX-Y 플러스 B가 0이래요. 삼각형을 이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이 두 직선끼리는요 평행하지가 않다 보니까 이미 이렇게 돼 있는 상태거든요. 얘네들끼리는요. 자, 그럼 제3의 직선인 얘가 어떻게 만약에 얘네 둘이랑도 평행하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삼각형이 이렇게 생겨지게 되겠죠. 그렇죠? 평행하지 않을 확률을 물어보고 있어요. 얘가 얘랑도 평행하지 말아야 되고 얘랑도 평행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너무 많잖아요. 평행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평행을 안 하는 애를 찾아야겠죠. 평행하는 애들을 찾아서 전체에서 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확한 좌표를 좀 구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의 문제가 좀 약간 심상치 않을 것 같아서. 자, 그럼 첫 번째로 얘랑 평행 하게끔 만들 거면은 어떻게 되면 돼요? A가 뭐면 돼요? 2면 되죠. 왜냐면 이미 마이너스 Y로 똑같으니까 A가 2면은 이제 기울기가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평행 뿐만이 아니라 일치여도 상관없네요. 어차피 지금 사각형이 안 만들어지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평행 플러스 일치니까. 그러면 여기서 B는 이제 아무거나 생겨도 돼요. 상관없어요. 뭐가 되든 간에 무조건 사각형이 안 만들어집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거꾸로예요.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개수를 찾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3x 3y니까 기울기가 1이라고 할 수 있죠. A가 1이면 또 평행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찬가지로 B는 아무거나 골라도 돼요. 네, 이렇게로만 12개네 라고 하려고 봤는데 여러분들 이런 류 문제 풀어봐서 아시겠지만 어때요? 쟤네들 직선이 이미 평행하지 않은 건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지나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교점이라는 게 무조건 생기겠죠. 그리고 제3의 직선이 어때요? 얘는 둘 다 평행하지 않지만 어떻게 이 교점을 지나게 되면은 사각형이 안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유일하게. 그러니까 얘네들의 교점을 얘가 지나버리면 삼각형이 또 안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거 플러스로 하나 더 좌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런 애가 A가 7이고 B가 6, 뭐 9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런 애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찾으러만 들어가 보자는 말이고요. 교점의 좌표를 구해야 되네요. 굉장히 귀찮은 거. 한번 해볼까? 그냥. 그냥 하자. 뭔가 답이 없을 것 같죠? 그렇죠?
x가 마이너스 3분의 5면서 y가 맞아 이거? 잠깐만. y가 2x 플러스 1인데 3x 마이너스 맞나? 귀찮네요. 안 해볼 수 없는 노릇이고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3. 여기가 이제 교점의 좌표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숫자가 더럽게 나왔지만 안으로 갖다가 잘 정리를 해보면 깔끔해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넣어보면은 만약에 이게 만족이 되는 A랑 B에 대해서라면요, 평행하지 않지만 사각형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죠. 재수가 없으면요. 3 곱한 다음에 정리 좀 해보면은 5A랑 3B랑 더했을 때 9가 되는 거니까 없어요. 여기까지 와가지고 없죠. 이거 1, 1 넣으면 8이고 조금만 꺾어도 바로 9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모른 척 할 거예요. 네, 아무튼 없다는 걸로 판명이 나왔어요. 2개밖에 없어가지고 3분의 1입니다. 1번이죠. 그런 A는 없음. 또 5번? 네. 15번. 와우. 여기 심화편 문제 난이도 좀 있네요. 1부터 9까지 꺼냈는데요. 합이 홀수여야 된다라고 그랬으면요. 더했을 때 홀수가 되려면 일단 나와야 되는 그 숫자 풀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은 세 개를 더했는데 홀수가 될 수 있냐면은 여기 홀수 이렇게 해서 뽑으면은 더하면 홀수가 돼요. 그렇죠? 네, 아니면은 홀수 짝수죠. 말고는 없어요. 왜냐면은 홀짝 이렇게 더하면 짝수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짝짝짝 더한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는 거 자체가 그렇게 또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은 가능한 상황 자체를 먼저 정리를 해놓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나는 홀을 뽑을 거면은 어떻게 뽑아야 되는가라고 하면은 쉽죠. 13579 중에서 뽑으면 되는 거니까. 다만 이제 우리가 문제를 잘 봐야 될 게 합의 홀수일 확률을 물어봤네요. 네, 뭐 어차피 일관되게 하면 되는 거니까. 5개 중에서 3개를 뽑는 경우의 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9개 중 제가 9개 중에서 3개를 뽑는 확률이니까 987이라고 할 수 있죠. 987 중에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기에 여기 5개 중에서 아무거나 랜덤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5, 4, 3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게 약간 그 해석의 여지가 있기는 해요. 여러분들이 약간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기분이 들 거예요. 왜냐면은 아까 대표가 같은 애들끼리 다른 애들끼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이거 왠지 그거일 거만 같잖아요. 그 135나 이렇게 더했을 때도 똑같이 9고 뭐 351이나 이렇게 더했을 때도 9인데 얘네들이 같은 숫자면은 그럼 같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죠, 당연히. 네. 그래서 방금 저도 잠깐 동안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근데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만약에 내가 다른 걸로 봤어요. 다른 걸로 봤으면 987분의 543이 맞아요. 근데 같은 걸로 봤으면 어떻게 돼요? 987의 6분의 1분의 543의 6분의 1이거든요. 어차피 약분이 되는 애기 때문에 이거를 뭐 135랑 351을 지금 같은 상황으로 볼 거냐 다른 상황으로 볼 거냐가 생각보다 그렇게 중요한 상황이 아니에요. 다행히 문제가 이렇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내가 편한 대로 푸시면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할게요. 그냥 다른 상황이라고 다른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다른 상황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6분의 1이라는 거는 애초에 이제 생각 안 할게요. 안 그래도 머리 복잡하니까 우리.
다음에 홀짝이라고 그랬으면요 13579랑 2468로 이렇게 분류를 시켜놓고요. 어쨌든 얘도 전체 경우의 수는 9개 중에서 3개를 뽑는 거기 때문에 987인 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 중에서 얘가 이제 조금 머리가 아프거든요. 위에 홀홀홀이랑 다르게 홀짝짝은요 네 약간 그 고등 수학에 대한 그 풀이를 잠깐 생각해야 되는데 그 뽑은 다음에 배치를 하려는 생각이 생각보다 그렇게 가능하겠다 여기서는. 네 이렇게 그냥 해볼게요. 그러면은 네 홀짝짝이죠. 근데 뭐일 수도 있어요. 짝홀짝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짝짝홀일 수도 있죠. 네 그래서 홀짝짝부터 해볼까요? 경우의 수가 몇 개예요? 홀수 5개 중에서 하나 뽑으면 되는 거니까 5개 중에 하나 뽑고요. 짝짝이라 그랬으면은 4개 중에서 2개 뽑으면 되는 거니까 4 곱하기 3이죠. 놀랍도록 똑같을까요? 근데 지금 어때요? 얘가 지금 짝홀짝이나 짝짝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이제 3개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근데 여기까지 생각해보면 어때요? 그냥 987분의 5432 4개 있는 거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될까요? 네 우연히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건 이제 우연이죠 정말로. 그래서 약분을 하면요 21분의 10이네요. 이렇게 어려워. 10번에 한번 뭐라고? 10번에 2번이에요. 하나 더 있어요? 이게 되는 거였나? 답이 2번이래요? 여쭤보는 거죠. 10번에 이거 두 개를 던졌어요. 36분에 2를 1에서 빼야 돼. 10번 얘기하는 거 맞죠 지금? 삼각형이고 경우 네. 이거 1번 3분의 1로 나오던데 풀어보니까 두번 던졌는데. 네 그러면 전체 개수가 36개잖아요. 그쵸? 근데 1,1, 1,2, 1,3 6개 라고 하고 혹시 더 있을까 싶어서 그지 같은 계산을 해본 결과 없다는 아주 기분 나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네. 네, 또요. 16번. 네, 좋네요. 0이 성립할 확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하는 약간 힘을 늘리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거는 어떠냐면요. 심지어 또 1부터 10위까지 여러분들 그 확률 문제 풀 때 좀 진짜 많이 들리는 것 중에 하나가요. 그 한 문제 정도는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편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로 1부터 6까지 있는 주사위 말고 뭐 1부터 8까지 있는 주사위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6 곱하기 6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주시고요. 여기 좀 선을 많이 넘었네요. 심지어 이걸 3번이나 던지겠다니. 이런 정 11면체 모양의 주사위를 3번을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차례로 A, B, C라고 했는데요. 뭐가 성립할 확률이냐면 A-B, 그 다음에 B-C, C-A. 왠지 수상이 떠오르는 것 같은. 네. 얘가 0이 되는 게 성립할 확률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볼까요? 곱했을 때 0인 거 우리 생각하기 쉬웠잖아요. 이거는 뭘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A랑 B랑 같으면서
A랑 B랑 같던지 아니면 B랑 C랑 같던지 아니면 C랑 A랑 같던지 라고 생각을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얘네들끼리도 겹치는 게 있어요. 왜냐면은 A랑 B랑 같지만 C는 다를 수도 있고요. A, B, C가 다 같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A가 다를 수도 있고 A, B, C가 다 같을 수도 있고 B가 다르고 A, B, C가 다 같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얘만 세야지 얘만 세야지 얘만 세야지 라고 하는 상황 자체가 A랑 B랑 C랑 같다라는 상황 자체를 여러 번 계산한 거랑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엄밀하게 따져놓고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A랑 B랑 같은 상황에는 분명히 C도 같은 상황이 포함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A랑 B랑 C랑 같다라는 상황을 셌어. 근데 여기서 그럼 또 센 거나 다를 바가 없잖아요. 만약에 확률 계산을 했으면 여기서 또 센 거랑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 반복되는 계산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다가 보면. 그러니까 저만큼을 빼야 되니까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류의 문제야말로 어떻게 구하면 돼요? A랑 B랑 C랑 다른 확률만큼을 빼면 되겠죠? 그쵸? 이게 이제 필요한 순간이 됐어요. A랑 B랑 C랑 다르답니다. 이거는 뭐 쉽죠? 전체가 얼마예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2였잖아요. 주사위를 3번 던졌다 그랬으니까. 근데 A랑 B랑 C랑 다르면 돼요 라고 얘기를 했으면은 A가 선택할 수 있는 건 12개죠. B가 선택할 수 있는 건 11개고 C가 선택할 수 있는 건 10개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확률 계산을 할 때 유리한 점이 이거를 진짜로 다 계산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약분이 되는 애들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네, 이런 식으로 좀 숫자를 크게 물어봐도 괜찮은 거죠. 이거는 제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A랑 B랑 C랑 다 다르면은 절대로 0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얘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으면은 저것 중에 하나는 들어가겠죠. 최소한도로다가. 그쵸? 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자라는 거고요. 17이죠. 72. 왜 없어? 있나? 아 있네. 5번이죠. 아 사실 이제 이런 거를 하는 이유가 이래서 그래요. 약간 생각하는 걸 좀 기르는 거죠. 네. 전략을 짜면서. 또 4번 19번은 그 길 잘라져 있는 거 빼고 가시면 돼요. 이거 저번에 해지 않았나 우리? 아 기억이 안 나. 아예 배운 기억이 안 나요? 마음이 아프네요. 둘이 실력이 같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A가 이길 확률이 2분의 1이고 B가 이길 확률이 2분의 1입니다. 칠판 4선승을 하기로 했는데 이미 앞서서 게임에서 A가 3번 이기고 B가 2번 이겼어요. 그러니까 지나간 일이에요. 앞에서 뭐 어떻게 3번을 이기고 2번을 이겼는지 꼭 A, BB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뭐 상관없어요. 그냥 이미 경우의 수를 넘어섰어요. 이미 벌어진 일들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3번밖에 없는 거죠. 기회가요. 자, 그래서 앞으로 벌어질 일들은 크게 3개예요. A가 여기서 이기면은 그대로 게임이 끝나죠. 4번 먼저 이기는 사람이 이기자 그랬으니까. 근데 B가 한번 이겼어요. 근데 A가 이겼어. 그래도 그 상태에서 게임이 끝나버리죠. 근데 B가 돼버리면요. 뭐야? 2번밖에 없었네 기회가. 이게 이제 앞으로 벌어질 3가지 가능성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남은 선택지가 3개인데 그 중에 2개만이 A가 이기는 거고 B가 이기는 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3분의 2, 3분의 1에 이기는 확률이 아니냐라는 그 확률의 오류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유도를 하겠지만은 이렇게 이기는 거랑 이렇게 이기는 거랑은 전혀 달라요. 왜냐면은 여기서 끝나버리는 확률이 2분의 1이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근데 이렇게 될 확률이 B가 2분의 1로 이기고 다른 색깔을 써야겠네요. B가 이렇게 2분의 1로 이겼지만 그래도 A가 2분의 1로 이기느냐인 거구나. 아니면은 B가 갑자기 엄청난 역전승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기거나 이기 때문에 A가 이길 확률이 4분의 3인 거고요. B가 이길 확률이 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약간 미묘하게 다르죠. 이기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돈을 이제 2만 원이 모였잖아요. 그렇죠? 만 원씩 모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2만 원에 대한 4분의 3만큼 15,000원을 가져가고 이 사람이 5,000원을 가져가야 네, 맞는 계산이다라는 얘기죠. 또 18번, 20번. 이거는 그림이 일부러 약간 이렇게 돼 있는 건가 싶은 게 그냥 원래대로 해놓았으면 조금은 편했을 것 같은데 학교에서 우체국까지 그냥 간다고 할게요. 여기서부터 한 칸, 두 칸, 세 칸 위로 한 칸, 두 칸, 세 칸인데요. 이렇게 돼 있고요. 우체국이 여기네요. 그림에서 학교에서 우체국까지 가는 길을 다 구하랍니다. 한번 지난 길은 다시 가거나 거슬러 올라갈 수 없지만 가야 할 길이 외길인 경우에는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 잠깐만, 어려운데. 좀 어렵네요. 일단은 변수가 생기는 과정은요. 요 위에 라인인 거지 여기랑은 상관없는 얘기죠. 그렇죠? 네.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올 일은 아니니까 안전한 구역부터 체크를 하면서 가볼게요. 여기까지는 뭐 상관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가는 길이 2개고 여기까지 가는 길이 3개고 여기까지 가는 길이 4개예요. 여기까지 가는 길이 3개인 것까지. 그 다음에 여기까지 가는 길이 4개인 것까지여가지고요. 우체국을 갈 수 있는 길이 총 이제 그 직선으로 가는 길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올라가느냐 아니면은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올라가느냐의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 각각을 따져보고 여기 지역에서 A 지역이라고 해볼게요. A 지역에서 마지막으로 우체국을 찍고 갈 거냐, B 지역에서 마지막으로 우체국을 찍고 갈 거냐, 약간 그 거죠. 어쨌든 마지막으로 우체국 가기 마지막에 들러야 될 곳은 A 아니면 B잖아요. 그렇죠? 생각을 약간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A까지 갈 수 있는 길이 4개니까 우체국까지 A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길은 4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A 다음에는 우체국 가는 길이 다른 길이 없잖아요. 원웨이잖아요. 그렇죠? A까지 가는 길이 4개였으면은 A를 통해서 우체국을 갈 수 있는 길이 4개일 거예요. 문제는 이제 B인데 되게 말에서 변수가 되게 많아 보이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 그냥 최단거리로서 간다고 치면요 6개가 맞거든요. 근데 여기서 갔을 때요 여기까지 왔을 때 아 길이 없네 돌아가야지가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가도 된다라는 걸 약간 암시하고 있거든요. 꺾어서 가도 된다는 문제를 읽어보면요 가야 할 길이 외길인 경우에는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서 위로 이렇게 가는 것까지 포함해서 얘기를 하자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최단거리는 아니지만 그것도 그냥 길로 인정을 해주자라는 것 같거든요. 자, 그럼 여기까지가 3개니까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길이 마찬가지로 4개일 거예요. 왜냐하면 원웨이잖아요. 그렇죠? 갈 수 있는 길이 하나가 더 있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길이 또 4개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B까지 가는 길이 10개죠. B에서 우체국까지 가는 길이 몇 개예요? 그러면 총 10개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토탈 우체국까지 갈 수 있는 길이 14개다 라고 얘기를 해야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어렵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 약간 어려워가지고 한국어가 그러니까 B까지 가는 길은요 그냥 원래 최단거리 가듯이 가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길은 6개로 우리가 많이 해왔으니까
근데 이 길이 없었어야 원래 맞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새로운 길을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그러면 잘못 간 거잖아요. 왜냐면 우체국은 여기 있는데 여기까지 갔으면 안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 갔으면 안 됐는데 여기까지 가는 거를 그러면은 경우의 수 외적인 상황으로 생각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건데 여기 문제에서 단 한 번 지난 길은 다시 거슬러 가거나 돌아갈 수 없으나 라고 했죠. 그러니까 다시 간 길은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갔으면요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외길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길은 갈 수 있게끔 하자 외길이니까 라는 게 이제 국어적으로 이 얘기인 거죠.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그 얘기고요. 이 다음에 20번 뭐 누구랑 누구가 주사위놀이를 하는데 정욱이부터 A, B라고 할게요. 힘드니까 A, B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하는데요. 3 이하의 눈이 먼저 나오는 쪽이 이기는 걸로 하겠답니다. 그러니까 A, B 뭐 신경 쓸 거 없이 이길 확률이 얼마냐면은 3 이하니까 2분의 1이죠. 지을 확률도 당연히 2분의 1일 거예요. 다른 2분의 1로 이렇게 한번 구분을 지어봅시다. 자, 7번째 던지기 전에 강민이 그러니까 B죠. B가 이겼으면 좋겠대요. 나는 B가 이겼으면 좋겠다는데 7번째 던지기 전이니까 그러면 이 B는 횟수가 몇 번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로 찬스가 3번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어쨌든 B가 이겨야 되는 거니까요.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이기든지 이렇게 이기든지 아니면은 진짜 말도 안 되긴 하는데 네, 이렇게 이기든지 겠죠? 그렇죠? 동전으로 치면 뒷면만 5번이 연속이 나와야 된다는 건데 가능은 하죠. 어쨌든 간에 네, 그래서 얘가 2분의 1로 앞에서 지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로 이기든지 아니면은 2분의 1이 이렇게 3번이 터지고 그 다음에 2분의 1이 이기는 걸로 나오든지 아니면은 2분의 1이 이렇게 5번 나오게 되고 2분의 1이 또 나오든지 라고 하면은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전체 64로 하면은 이건 64분의 1이죠. 이거는 64분의 4고요. 이거는 64분의 16이니까 21이겠죠. 대략 3분의 1 정도 됐네요. 5번이죠. 그래서 12번? 와, 또 나왔네. 이 집중모의고사 했던 건데 이렇게 물어보고 막 복습 제대로 안 했어. 라고 하지만 이게 한번 해갖고 이렇게 되는 사실 그렇게 쉬운 내용이 아니기도 하죠. 이런 반원이 있답니다.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전 이렇게 있대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했죠? 네,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서 뭘 하려고 하냐면요. 만들 수 있는 모든 삼각형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당연히 이거를 하나하나 뭐 어떻게 다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우리가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여기 있는 점이 총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 총 11개가 있는데 그중에 뭘 할 거냐면요. 3개를 뽑을 거예요. 삼각형 만들려면 3개 뽑아야지 뭐 4개 뽑을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뭘 뽑았어. 얘 이렇게 뽑았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어서 삼각형 만들면 되는 거잖아, 내가. 그쵸? 그러니까 내가 뽑은 애들은 그냥 이어버려서 삼각형을 만들 거니까 내가 어떻게 저 11개 점 중에서 다양하게 3개를 뽑을 건지에 대한 생각만 들어가면 되는 거죠. 아, 물론 뭐, 네, 그것도 있지만 아무튼 처음에 일단은 그러니까 자리가 이제 3개밖에 마련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점 3개를 뽑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11 곱하기 10 곱하기 9예요. 문제는 이제
얘 순서대로 뽑아서 이렇게 삼각형 만드는 거랑 얘 순서대로 만들어서 이렇게 삼각형 만드는 거랑 다르다고 봐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같죠? 같기 때문에 6분의 1만큼 해야 됩니다. 계산은 좀만 이따 하기로 하고요. 자, 그럼 이렇게 계산만 끝내면 답이 나오는 거냐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아니죠. 왜 아니냐면요. 여기 6개 중에서 3개를 뽑아버리면은 어떻게 뽑든 간에 직선밖에 안 나와요. 선분이라고 할게요. 선분밖에 안 나오죠. 네,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런 상황은 피해야 된단 말이에요. 무조건적으로 빼야 되는 거죠. 이 상황에서 이 상황만큼을 빼야 이제 내가 삼각형의 개수가 나오는 거구나라고 알 수 있고 6분의 1로 묶어서 이거 계산하고 이거 계산한 다음에 빼도 되고요. 그게 아니면은 그냥 해도 되고요. 근데 그냥 6분의 1 해놓고 빼는 게 낫겠네요. 숫자가 너무 커가지고 그렇죠. 3이라서 165 20이죠. 145개의 삼각형을 직접 하나하나 다 만들어 볼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이게 이제 계산 이렇게 하자라는 거죠. 또 네, 14번 4번 13번 2분의 1이요. 개수를 다 구하라 그래가지고 1,1, 1,2, 1,3, 1,4, 2,4, 2,2, 3,3, 4,4라네요. 1, 2, 3, 4까지밖에 없구나. 네. 또요. 웃어. 없어요? 그러면은 됐고 숙제 프린트만 낼게요. 제가 알았죠? 여기 민서가 미친 듯이 달리고 있긴 한데 어디까지 했어요? 1년은